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알러지 패널 검사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 알러지 패널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고, 어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에 보호자분이 다니시는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알러지 패널 검사는 별로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그냥 가수분해 사료랑 알러지 주사나 약물로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진료를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알러지 패널 검사도 100% 무조건 정확하고 무조건 신뢰성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알러지 패널 검사를 많이 하는 병원이 있고, 알러지 패널 검사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병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많이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치아와였는데 한 3살 정도 됐는데, 걔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이 특별하게 주시는 게 없는데 여름에 알러지가 엄청 심해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치아와가 그렇게 알러지가 심한 품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호자분이 그래도 원인을 알고 싶다고 하셔서 패널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패널 검사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식이 알러지 그 항목 중에 수박이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그 결과를 보시고 나서 수박을 매일 줬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을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안 오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진드기 분비물이 많은 애들은 검사를 해보면 진드기도 높게 나오고, 그리고 산책을 할 때 풀에 많이 들어갔던 애들이 풀에 대한 알러지가 되게 높게 나와서 산책을 했을 때 풀에 안 들어가고 보호자가 좀 조심하고 나서 알러지가 많이 개선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병원 입장에서 알러지 패널 검사를 하게 되면 당장은 이득인 것 같지만, 그 20-30만원 비용에 저희가 이제 실험실 의뢰를 하게 되면 의뢰하는 비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진료보다 마진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원인이 밝혀지고 얘가 이제 병원을 안 오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잘 안 나와서 계속 약 지우러 오고 사료도 바꾸고 또 주사 맞고 계속 와야지 병원 입장에서는 계속 인컴이 늘어나는데, 패널 검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딱 찾아서 원인을 딱 차단시키면 이제 병원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 입장에서 과연 알러지 패널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증대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피부 진료 한번 받으러 오시면 보통 5만원에서 많게는 한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3-4주 걸리잖아요. 보통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한 달에 쓰는 돈이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2달, 3달 간격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오히려 1년에 쓰는 돈을 생각하면 훨씬 비용이 클 수도 있어요, 진료비는. 그러니까 알러지 패널 검사가 무조건 정확하고 무조건 절대적이다 이 뜻이 아니라, 계속 그게 반복이 됐을 때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원인을 찾는 어떤 검사가 알러지 패널 검사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사라는 거예요.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그렇게 원인을 찾아서 개선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것도 좀 약간 독선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패널 검사를 하는 병원들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보호자가 따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검사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의사분들도 너무 어떤 하나의 검사에 대해서 너무 나는 그냥 그 검사는 필요 없어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맞는 애도 있고 안 맞는 애도 있지만, 그래도 맞는 애들이 훨씬 비율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보호자가 큰 비용을 쓰시잖아요. 그 비용을 쓰게 되면 강아지의 알러지가 이렇게 여러 항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큰 비용을 썼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에 대한 알러지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이제 먹을 거 주더라도 신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그 검사에서 원인이 밝혀져서 콕 집어서 해결이 됐다기보다
내가 알러지에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원인을 찾고 나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자분도 노력했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수의사랑 보호자가 이 강아지의 알러지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처방식만 먹여라, 간식 먹이지 말고 사람 음식 절대 주지 마라,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보호자 입장에서는 두부도 좀 줘보고 싶고 닭가슴살도 좀 줘보고 싶은데 무조건 주지 마라 하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몰래 주다 보니까 또 닭고기 줬다가 또 뭐 오리고기 줬다가 또 이제 브로콜리 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되면서 결국 이제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또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의사는 왜 먹였어요? 처방식만 먹이세요. 간식 주지 마세요. 사람 음식 주지 마세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어쨌든 얘들이 차라리 병원 안 오고 건강하게 지내면 제 입장에서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어떤 치료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유효하다는 거고, 실제로 사람 같은 경우는 알러지 검사를 거의 루틴하게 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제가 알고 지내는 피부과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한 번씩 진료 받으러 갈 때 그 사람 알러지 검사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하루에도 몇 건씩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람은 왜 어느 정도 루틴하게 하고 근거가 있는데 무조건 개나 고양이는 근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근거인지도 저도 되묻고 싶고요. 어쨌든 절대적인 검사라는 건 없어요. 우리 코로나 검사도 뭐 양성 났다가 음성 났다 하는 것처럼,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패널 검사를 신뢰를 하고 실제로 검사를 수십 마리도 보냈고 치료도 해봤어요. 알러지 패널 검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피부 질환으로 고생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보호자가 계시면은 하나의 대안으로 중요한 검사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치료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효과를 보신 케이스가 있으면은 댓글로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긴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